안녕하세요. CNB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총 견적보다도 재시공하게 되는 비용이 정말 무서우실 겁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명확한 설계 기준과 실무 팁을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업체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집주인이 순서를 알아야 하나요? 공사 순서의 흐름만 알고 계셔도 불필요하게 새는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콘센트 위치를 바꾸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벽지를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도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안 써도 될 돈을 쓰면서 똑같은 일을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 순서를 모른다는 건 돈부터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철거는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뜯을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바뀐다면서요? 철거는 인테리어 공사의 첫 번째 설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철거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긴다고 비용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 문틀 상태가 양호하고 일반적인 문선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문틀은 살려서 필름 작업만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기존 문틀을 무조건 철거하고 목공을 새로 해야죠. 반대로 오래된 문틀인데 비용을 아끼겠다고 억지로 남겼다가 나중에 문틀 자체가 뒤틀리거나 마감 불량이 생기면 결국 다시 시공해야 하는 대참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철거 범위 하나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조정해도 현장에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배수관 작업이나 발코니 확장 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배수관의 상태와 기울기 확인입니다. 속이 꽉 막혀 있는데 겉만 예쁘게 마감했다가 무조건 역류하거나 배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꼼꼼하게 배수 테스트를 먼저 하고 물이 시원하게 빠지도록 배수 경사를 아주 세밀하게 확보해 둡니다. 둘째, 발코니 바닥 수평과 단열입니다. 단열재를 꼼꼼하게 까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닥 수평입니다. 원래 발코니는 물이 빠지도록 바깥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걸 거실과 똑같은 수평으로 반듯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마루가 삐걱거리거나 복박이장이 삐딱하게 서게 됩니다. 덮고 나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샤시는 꼭 확인해야 할 디테일이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첫째, 창틀 내부 철제 보강재입니다. PVC 창틀 내부에 단단한 철제 보강재가 꽉 채워져 있어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창문이 덜덜거리거나 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틈새를 꽉 채운 우레탄 폼입니다. 창틀과 벽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여길 우레탄 폼으로 구석구석 빈틈 없이 채워야 상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셋째, 외부 전용 실리콘 마감입니다. 자외선에 강한 외부 전용 실리콘을 써서 두껍고 끊김없이 완벽하게 밀착시켜야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집 안으로 비가 새지 않습니다. 결국 샤시는 브랜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강재와 틈새 마감이 단열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우레탄 폼이 잘 싸졌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할까요? 마감이 다 끝나고 나면 안쪽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설치 직후 목공으로 덮기 바로 전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휴대폰 조명을 켜서 창틀 주변 틈새에 텅 빈 구멍이 없는지 비춰보시고요. 우레탄 폼이 밖으로 통통하게 삐져나올 정도로 밀도 있게 꽉꽉 채워져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상호는 한번 덮고 나면 다시 손보기 가장 힘든 공정입니다. 마감재로 가리기 전날 폼 작업 꼼꼼하게 잘 채웠나요? 하고 가볍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공사를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공은 인테리어의 꽃이 아니라 뼈대입니다. 목공은 잘못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마감과 가구의 퀄리티가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벽면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벽과 가구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천장의 수평이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빛이 울어 보이기도 하고 몰딩 마감 역시 절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죠. 수평과 수직을 칼같이 맞추는 것이 모든 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는 목공사와 같이 진행되나요? 네, 대부분의 전기공사와 목공사는 바늘과 실처럼 세트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배선들을 천장과 벽체 안으로 깔끔하게 숨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바로 가전 전용 회로 계획입니다. 대형 가전
가전들은 소비 전략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품 사양에 따라 단독 전용 회로를 따로 증설해 주어야 안전한데요. 예를 들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로 쌓을지 나란히 배치할지에 따라서 콘센트 위치나 전기 용량 계획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계산 없이 기존에 노후된 일반 콘센트 회로에 대형 가전들을 줄줄이 같이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돌릴 때마다 가부하가 걸려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는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전기와 목공은 한번 벽과 천장을 닦고 나면 수정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공정입니다. CMB 디자인은 공사 전 미팅에서 고객님의 가전 제품 리스트를 체크해서 안전하게 단독선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마감 공정 중에서 타일이나 도장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지와 분진 그리고 습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작업을 최종 마감 이후에 진행한다면 새로 시공한 벽지와 바닥재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오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마감 품질을 높이기 위해 먼지가 많이 나는 거친 공정부터 순서대로 끝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도배와 마루 중 대표님은 실제로 어떤 걸 먼저 하세요? 특별한 현장 상황이 아닌 이상 도배를 먼저 진행한 뒤 마루를 시공합니다. 도배 작업을 할 때 벽지 풀을 사용하면 실내 습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 습기로 인해 마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배 작업 과정에서 사다리나 작업 장비를 계속 옮기게 되는데 이미 마루가 깔려 있으면 표면이 긁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감 품질 보호를 위해 도배 먼저, 마루는 나중에 시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내고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목공, 타일, 도배 같은 공정에서는 미세한 분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에어컨을 너무 일찍 달아두면 이 먼지들이 내부로 들어가 열 교환기나 팬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기와 조명은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은 마감 공정 이후에 설치하도록 계획합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에서 바닥 찍힘이나 스크래치를 발견했다면 보수가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전용 기술로 감쪽같이 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자를 언제 발견하느냐입니다. 무거운 가구와 대형 가전이 들어온 이후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CMB 디자인은 입주 청소가 끝난 직후 고객님과 함께 최종 인도 감리를 진행합니다. 감리 이후에는 살면서 요청하시게 될 AS 관련 절차를 안내드리고 줄눈 오염, 광택 저하, 곰팡이 등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하실 때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창가 쪽에서 들어오는 빛의 역광 방향으로 바닥을 천천히 비춰보세요. 미세한 찍힘이나 스크래치까지 아주 선명하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이 끝났을 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아무런 불편 없이 기분 좋게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올바른 시공 순서 그리고 각 공정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디테일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패 없는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CMB 디자인을 응원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MB 디자인이었습니다.